오늘은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개인적으로 이마트가 엄청 싸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저는 투자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마트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사업이랑 온라인 유통사업, 그 다음에 호텔도 하고 있고 식음료 사업도 하고 있고 해외 사업, 건설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잘 알고 있는 게 오프라인 유통사업이랑 온라인 유통사업이죠. 이마트랑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스타필드 이게 오프라인 유통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온라인 유통사업은 쓱닷컴이 들어가죠. 호텔 사업으로는 신세계 호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음료 사업에는 신세계 푸드랑 와인앤모어스,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들어갑니다. 또한 건설이랑 IT에는 신세계 건설이랑 신세계 INC가 들어가죠. 그리고 쓱 랜더스도 최근에 인수를 했죠. 보시는 것과 같이 이마트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마트랑 쓱닷컴만 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단연코 가장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곳은 바로 본업인 이마트죠. 이마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이마트는 연간 1조 5천억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이마트가 그래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우리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쓱닷컴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스타벅스 코리아인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은근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최근에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을 추가로 확보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마트의 관계사로 들어갔었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종속회사로 들어가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관계사로 들어가면 스타벅스의 지분만큼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종속회사로 들어가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 전부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진짜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요. 매해마다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알짜 사업인데 이렇게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만큼 돈을 안정적으로 많이 버는 곳은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3분기까지 1,800억을 벌었는데 이 수치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아마 내년에는 2,500억 정도를 벌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스타벅스의 실적이 이마트의 연결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베이 코리아의 실적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베이 코리아도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요. 이베이 코리아랑 네이버, 쿠팡이랑 다른 점은 다음 영상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베이 코리아는 오픈마켓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적자가 날 일이 없습니다. 보시면 매해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죠. 물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적자는 안 나는 기업이다. 매해마다 한 600억, 800억 이 정도는 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4분기부터 이 실적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의 실적이랑 이베이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마트의 실적이 퀀텀 점프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64%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사실 최근 들어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프라인 마켓을 많이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나 내년부터는 이렇게 실적이 확 늘어난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PER은 2.6배까지 떨어졌죠. 물론 이 PER 2.6배라는 게 이번 스타벅스 주식 추가 취득에 따라서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원래 스타벅스는 지분법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회계 처리상 이 지분법 주식을 모두 다 팔고 연결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많이 늘어서 2.6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싸다라는 거죠. PER 2.6배는 아마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서 찾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마트의 주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상세하게 한번 다뤄볼 건데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화두는 이마트의 지금 주가는 쓱닷컴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모한 주식들의 흐름을 보시면 SK바이오팜, SKIT, 카카오뱅크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공모할 당시에 시가총액이
각각 3.8조, 7.5조, 15조였습니다. 당시 모기업은 SK랑 SK이노베이션, 카카오였고 보유 지분은 다음과 같았어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모주들에 대한 지분 가치가 다음과 같았고, 그리고 상장 당시에 모기업의 시총은 또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시면 모두 다 공모주들에 비해서 모기업의 시총이 그래도 훨씬 더 높아요. 최소 5배에서 거의 한 10배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쓱닷컴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지분을 50%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쓱닷컴의 가치가 10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마트가 보유하는 쓱닷컴의 지분 가치는 5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4.25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이마트가 이커머스 사업에서 쿠팡이랑 네이버에 비해서 밀린다고 하지만 지금 쓱닷컴의 가치를 보면 이마트는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나 이베이, 신세계푸드,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같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의 지분 가치를 보면 삼성생명의 지분을 6% 정도 가량 들고 있고 쓱닷컴을 50%, 네이버를 0.24% 들고 있죠. 삼성생명이랑 네이버의 지분 가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쓱닷컴의 지분을 50% 들고 있는데 쓱닷컴의 시장 가치가 10조라고 하면 지금 이마트는 너무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바이오팜 상장하기 전에 두세 달 전부터 기대감으로 SK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SK 말고도 보시면 SKIET가 상장하기 전에 두세 달 전부터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두세 달 전부터 카카오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점에 있어서 아마 내년 중순 정도로 공모 일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쓱닷컴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마트의 주식도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마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대략 1조 6천억입니다. 최근 이마트는 스타벅스의 지분 20% 정도를 4,700억 주고 사왔어요. 지금 이마트가 6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 거의 1조 6천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4조 2,650억. 저는 조금 미스매치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3조 5천억입니다. 참고로 에메랄드 SPV는 이마트의 종속회사고 아폴로 코리아 유한회사는 이베이 코리아의 유한 책임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지분 80%를 3조 5천억 주고 사왔죠. 근데 지금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4조 2,650억입니다. 또한 이마트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 유통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점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스타필드, 그리고 신세계 호텔, 이런 것들의 건물이랑 토지 가액만 치더라도 지금 장부 가치가 8조가 넘습니다. 얘네들이 다 부동산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마트의 시총은 너무 좀 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의 가치는 60조, 그리고 네이버 쇼핑은 25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물론 이마트가 쿠팡이랑 네이버 쇼핑에 비해서 이커머스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쿠팡이랑 네이버 쇼핑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이베이 코리아랑 스타벅스 코리아의 실적이 연결재무제표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도 완전히 많이 오르는데 지금 가치는 너무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마트는 최근에 M&A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입부채가 많긴 합니다. 현금에 비해서 차입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수준이긴 하죠. 그래도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인수합병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오른다라 그러면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마트가 팔 거는 팔고 이러면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적인 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거기다가 쓱닷컴 5조, 스타벅스 1조 6천억, 이베이 3조 5천억, 토지 건물 8조, 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3조 가량 있거든요. 차입 부채를 빼서 보더라도 지금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물론 성장성이라는 밸류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충분히 이마트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마트가 쿠팡이랑 네이버 쇼핑,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과 같은 회사들이랑 완전히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물론 주가에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치만 분명 이마트는 강점이 있어요.
이마트만큼 전국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마트만큼 식료품 사업도 크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없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잘 뭉쳐서 이용해 보면 저는 충분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에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미 미국에서 벌어졌거든요. 월마트는 처음에 아마존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서 다들 망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안 사고 다들 온라인에서 살 거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이 워낙 싸니까. 그치만 월마트는 아마존이 나왔지만 주가는 계속 잘 가고 있어요. 미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아마존이 독보적으로 크고 월마트는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월마트가 어떻게 아마존을 상대로 돌파구를 찾아냈냐?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월마트만의 장점을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아마존이 없는 월마트만의 전국적인 점포랑 그리고 식료품 사업 그리고 그 외로도 인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마트의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잘 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지금 쿠팡 때문에 이마트가 완전히 망할 거라고 보는 듯한 것 같아요. 그치만 앞선 월마트의 사례처럼 이마트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마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앞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망할 거라고 보는 시선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트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랑 그리고 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마트 대 쿠팡 그리고 네이버 이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마트는 쿠팡이랑 네이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써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